하게 팩트만 딱딱딱 해서 문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너네들이 미분이랑 적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극한에 대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이 뭐냐? 기호가 하나 새로 등장해요. 리미트라는 기호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x의 움직임에 따른 함수 값의 상태를 우리가 관찰하는 하나의 기호예요. 그래서 리미트 바로 밑에다가 x의 움직임을 우리가 써주고요. 이 x의 움직임에 따른 함수 값을 관찰하는 게 극한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x가 1로 다가갈 때 1일 때가 아닙니다. 1로 다가갈 때 이 함수 값이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극한이야. 한번 우리가 이걸 관찰할 때 쓰는 방법은 3스텝인데 첫 번째는 x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x가 1로 다가갈 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는 그래프를 관찰해요. 이 x가 1로 다가갈 때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우리가 관찰하고 그 함수의 그래프에 따른 y값이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극한이야. 근데 이렇게 내가 관찰해 보면은 이 함수는 함수값은 어디로 다가가? 1로 다가가고 있죠. 근데 x를 관찰할 때 x가 수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두 가지야. 왼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가올 때도 우리가 똑같이 관찰해서 얘는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어디로 다가가더라? 1로 다가가더라 라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너는 1로 다가가는구나 하면서 1을 쓰는 게 이게 극한이야. 알겠니? 그래서 왼쪽으로 다가갈 때랑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가 각각 이름이 존재합니다. 왼쪽으로 다가갈 때는 왼좌 해가지고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오른우 써서 우극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해서 쓸 수 있는 기호가 필요하고 그 기호는 x로 다가가는데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조금 더 작은 쪽에서 다가온다 해서 1-를 써주고요. 우극한은 1에서부터 오른쪽에서 다가온다. 1보다 좀 더 큰 쪽에서 다가온다 해가지고 리미트 x가 1 플러스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좌극한이라 그러고 왼쪽에서 다가왔더니 함수값이 1로 다가가요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걸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1로 다가가요 라는 걸 내가 관찰할 수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곳으로 가네 라고 하면서 극한값이 1이다 라고 우리가 결정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하고요. 수렴하는 것 중에서도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별표를 친 이유가 있어. 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왼쪽으로 봤을 때도 오른쪽으로 봤을 때도 어떤 값이 똑같이 다가가서 내가 어떤 극한값을 어떤 숫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왼쪽 오른쪽 어차피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너네들은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함수 말고도 여러 가지 함수를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요 따위 함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fx라고 본다면 x가 1로 다가갈 때 fx를 내가 관찰하고 싶은데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걸 내가 확인해 보자면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걸 3스텝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 0으로 다가가 버리고요. 왼쪽에서 다가가는 걸 내가
확인해 보니 어머나 3스텝을 이용해서 보니까 1로 다가가더라 이거지. 아 왼쪽 오른쪽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왼쪽 오른쪽으로 둘 다 왔을 때 똑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인 거예요. 알겠니?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렴한다라고 했죠. 그럼 극한값의 이제 상태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얘 말고 발산한다는 상태가 있어. 발산은 뭐냐면은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의 움직임을 어떤 수한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X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리미트 뭐는 좀 얘기지 마.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관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그래프를 그대로 내가 한번 가져와 보면 x가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거를 내가 측정할 수 없어. 계속 왼쪽으로 무한대로 왼쪽 방향으로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는 한쪽 방향만 너네들이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갈 때 3스텝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함수값이 무한대로 커지더라 이거야. 어떤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얘는 극한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요 라고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정한 숫자로 이렇게 수렴한다고 극한값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얘는 다른 상태라고 해서 이름을 발산한다 라고 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으로 커질 수 있으면 왼쪽으로도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왼쪽으로 한없이 커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fx를 내가 관찰해 보면은 왼쪽으로 무한히 커지면은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더라 라고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극한값이 내가 관찰이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값이 관찰되면은 이렇게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니? 그래서 극한의 상태는 두 가지야. 이렇게 수렴하거나 아니면 발산하거나 아니면 아예 극한값이 없거나. 원래 이게 이쪽이 한 카테고리라서 상태는 이렇게 두 가지만 하고요. 수렴하는 형태에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너네들이 이런 큰 맥락은 몰라도 되고 각각이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걸 메인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떤 특정한 숫자 값으로 내가 가고 있을 때 x가 꼭 수렴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가 딱 하나 있고 그걸 기준으로 앞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 y는 x분의 1 같은 놈이에요. y는 x분의 1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거의 까먹었을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점근선 이렇게 있죠. 기억하니? 어차피 초반만 나오고 나중에 안 나와요. 그 리미트 미리 말하는데 원래 리미트는 이렇게 LIM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표기상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고 점 하나 찍을 거예요. 그럼 이게 리미트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로그랑 헷갈리면 안 돼. 리미트 x가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죠. fx가 내가 관찰을 해보니 오른쪽으로 갈 때는 무한대,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내가 할 수가 있어. 그죠?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까 무한대로 치솟고 왼쪽에서 다가올 때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 이거야.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네? 라고 하면서 발산한다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반대로 얘는 오히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를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걸 보니 그래프를 따라가 보니까 함수값이 어디로 다가가더라? 0으로 다가가더라 라고 내가 관찰할 수가 있죠. 극한은 그런 상태를 적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는 0으로 다가가요 하면서 숫자를 내가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비록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건 없지만 수렴한다고 하고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그래프를 관찰하면
왼쪽으로 계속 커지면 그래프를 따라가 보니 똑같이 0으로 가더라 하면서 얘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어떤 숫자로 다가갈 때는 수렴하고 계속 커질 때는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직접적으로 관찰을 이제 통해서 이제 사실 개념 강의 때는 이거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기준으로 설명을 계속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이게 극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예요. 이걸 알면은 초반은 다 넘어갈 수 있어. 자, 이제 극한에 대한 고리타분한 얘기는 다 건너뛰고요. 그럼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이제 앞으로 너네들이 단순한 극한 계산 문제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대입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대입을 할 수 없느냐. 두 개로 나뉘어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일단 여기까지.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한을 조사하려면 원래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다항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내가 어떤 수로 다가갈 때 얘를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돼요. 실제로 대입이 가능하죠. 대입하면은 6 플러스 1에서 얘는 x가 2 플러스로 다가갈 때 얘는 6 플러스 1, 7로 다가가더라 라고 해서 답은 7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친구도 이 마이너스, 사실 이 마이너스는 계산할 때는, 대입할 때는 우리가 살짝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0이 하나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게 실제 0이 아니라 0에 거의 가까운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숨어 있어. 그래서 실제 계산에서는 무시를 해도 되는데 이제 미리 말하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저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주 무시를 하면 안 되고 대입할 때 얘를 연산기호라고 생각하면서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대입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0 넣어서 0이다 라고 써주면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해요. 근데 만약 이렇게 다 하면 좋을 텐데 당연히 아닌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절대값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모가 0이 되는 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풀이 4번 별표 치시고, 자, 이 절대값 이렇게 쌓여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x의 움직임에 따른 절대값의 부호를 먼저 판단해요.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의 절대값 x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0 플러스라는 거는 어떻게 내가 인지하라 그랬냐면 0보다는 0 플러스 0. 어떤 아주 작은 수가 더해져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0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0에서 아주 조금 더해져 있으니까 정말 조금. 거의 우주에서 보는 개미 발톱의 무게만큼 그 정도? 그것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0보다 크니까 양수겠지. 그러면 절대값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죠? 양수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0 플러스를 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모가 0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를 0 플러스에서는 사실 절대값이 필요 없어요 라는 걸 판단을 한 후에 그럼 바로 x분의 x라고 때리면서 약분을 시켜서 1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보는 문제를 보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느껴집니다. 똑같은 식인데 이번엔 0 마이너스야. 그죠? 똑같이 0으로 다가가잖아. 근데 0 마이너스는 0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수겠죠. 0에서 아주 조그마한 수를 뺐으니까 어쨌든 0보다는 작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돼버려서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로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0 마이너스에서 이 그래프를 관찰해보니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더라 라는 의미야 사실. 그러면은 약분하되 얘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조금만 더 발전하자.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절대값 x분의 x는 내가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극한값이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왜? 0 플러스일 때는 1이지만 0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이잖아. 오른쪽 왼쪽 다가가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야. 저 함수가. 그러면은 뭐라고? 극한값이 없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뭐냐? 1 마이너스 1보다는 아주 조금 더 작은 숫자를 대입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1보다 조금 작은 수에서 1을 뺐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뺐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사실 내가 x를 1보다 조금 더 작은 쪽에서 살펴보면은 절대값 x-1은 마이너스 x-1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풀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아까 테마가 뭐였냐면은 순수 대입을 할 수가 없을 때였어. 얘를 왜 대입을 할 수가 없냐면 분모는 1을 넣어도 0이 돼서 괜찮지만 분자가 분모가 1을 대입하면 0이 돼버려서 우리가 분모가 0인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세 가지가 존재해요. 0분의 상수 그리고 0분의 0 그 다음에 상수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건 좀 이따 하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숨어 있어요. 0분의 상수랑 0분의 0이고 여기서 두 가지 있는데 얘는 어디야? 이쪽에서 할 거야. 이럴 때 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요거를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0분의 0꼴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이 약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자, 그럼 약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5번을 보면서 하면 됩니다. 5번 보니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야. 대입을 해봤더니 그죠? 1 넣으면 0이고 여기도 1 넣으면 0이야. 그러면은 진짜 무조건 약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럼 분명 무조건이야. 무조건 0분의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똑같은 인수를 없앨 수 있는 과정이 있어.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만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뭐 하면 돼? 대입을 하면 끝이다. 2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예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0분의 0 되는 경우는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한 후에 그 다음에 약분을 해버리면 그래서 약분을 통해서 분모가 사라지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알겠니? 이제 6번 경우만 하면 밑에 거를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데 이제 극한에 대한 어느 정도 감 같은 게 잡히는데요.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에 관련된 이야기야.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식과 0보다 작을 때의 식 이렇게 두 개로 끊어져서 누굴 기준으로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끊어져서 함수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막 두 개, 세 개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끊어지는 걸 기준으로 왼쪽으로 다가올 때랑 오른쪽으로 다가올 때의 극한을 살펴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여전히 대입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0 플러스를 대입하니까 나는 f 0 플러스를 확인하고 싶고 0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f 0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0 플러스는 일단 0을 대입하긴 할 건데 0보다는 좀 더 큰 쪽에서 다가오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0보다 큰 쪽에서 내가 대입을 해야 여기에 대한 극한값이 나올 것이고 0보다 좀 더 작은 쪽에서 0을 대입할 거니까 어디다가 0보다 작은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이놈의 극한이 내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f0 플러스는 이 0을 0보다 큰 식인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1로 다가가요 라고 쓸 수가 있고요. 0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대입해서 너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야.
내가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면 저 fx는 어떻게 생기냐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어차피 대입을 할 거잖아. 대입을 할 수 있잖아. 각각 0을. 그러면 0 플러스 0에서부터 오른쪽에서 x가 다가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에 대한 극한을 조사하게 되는 거고 0 마이너스는 0에서부터 왼쪽에서 다가오는 그래프의 식을 내가 관찰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극한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주고 한번 느껴보면 x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네, 채워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1을 실하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0 플러스를 확인해보니 어디로 다가가고 1로 다가가고요. 0 마이너스를 확인해보니 어디로 다가가더라? 마이너스 1로 다가가더라 하면서 실제로 그냥 대입하면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됐니? 자 여기까지 했을 때 결론은 뭐냐? 내가 이제 극한을 너네들이 값을 낼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뭐? 대입을 할 수 있는 거, 대입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대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되고 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어떻게? 일단 절대값과 분모가 0이 될 때.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의 상황에 따른 부호를 판단해서 절대값을 풀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면 되는 거고요. 분모가 0일 때는 어떻게? 0분의 상수꼴은 그냥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대답하면 되고 0분의 0꼴인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0으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약분한 후에 대입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실 여기까지가 일반 개념 강의에서의 1강이야. 첫 번째 수업이 여기까지가.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이제 밑에 부분부터는 뭘 하느냐. 그래프를 관찰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형이 앞으로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 유형이 다루는 페이지부터 쭉 거의 한 30문제가 다 이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3스텝 x의 움직임에 따른 그래프를 다 움직여 보면서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면 돼. 자 예를 들어 이것만 해줄 거야. 1 마이너스 x가 1 마이너스로 다가간다. 즉 1에서부터 왼쪽으로 다가온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x의 움직임을 체크해 주고요. 이 x의 움직임에 따른 그래프를 확인하고 그래프에 따른 함수값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면은 너는 1이에요. 1로 다가가고 있어요. 라고 적어주면 된다. 자 이거 빨리 적어보세요. 8번, 9번 해보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좋아. 1 마이너스는 x가 1로 다가가는데 1에서부터 왼쪽에서 나오는 자동적이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방향성을 써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 x의 값에 따른 함수값들이 다 여기 그래프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x가 점점 점이 이렇게 쭉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해서 종점에다가 화살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 따른 함수값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화살표를 쭉 써주면 결국 종점은 어디야? 1에 다가간다라고 내가 관찰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1이에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빨리 보자. 얘는 어때? 0 플러스잖아. 그러면은 화살표로 일단은 x에다 어디다 써줘야겠어?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프는? 그냥 직관적으로 해봐. 직관적으로. 틀려요. 그렇지 그거야. 그럼 함수값은? 그렇지. 이거야. 상당히 간단하죠. 빨리 들어와.
그래서 아마 금방금방 다들 했을 겁니다. 0 플러스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써주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다가오고 함수값은 0으로 다가오더라 라고 내가 할 수 있겠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로 다가오되 왼쪽으로 다가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시키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다가가요 라고 화살표를 쓸 수가 있고,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다가가더라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함수값은 3로 다가가더라 하면서 너는 3이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래프가 살짝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자꾸 화살표를 엉뚱한 데다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연습하면 돼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다행히 어렵지 않다. 29번. 이제 다들 그래프가 괴랄하게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요놈의 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극한값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이 친구 보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있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런 건 뭐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 오른쪽을 다 관찰해서 둘 다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보고 똑같으면은 그 값을 쓰면 되고,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러면은 그 값이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이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관찰하면 되겠어요. 그래 마이너스 1을 보니까 왼쪽으로 다가올 때도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도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으니 너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하면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친구는 1-1에서 왼쪽으로 다가오는 걸 내가 찾으라는 거고, 1에서 또 왼쪽으로 다가오면은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 2로 다가가더라 하면서 넌 2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의 극한값을 더하면 답은 1이더라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30번 풀어봅시다. 30번. 그래서 또 가볍게 갑시다. 보면은 0 플러스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그래프를 내가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다가오더라 하면서 오거나 2로 다가가네? 2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내가 여기까지 질문 있어가지고. 뭐라고? 질문 있어가지고. 왜? 왼쪽 위에 있는 애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거 말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자, 내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얘를 저거 안 하고 저거 하고 얘를 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의 오류 하나가 그럼 계속 이렇게 끝에서부터 막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자, 얘들아, 우리는 얘의 의미는 뭐라고? 0인 0 근처를 확인하는 거야. 0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결국엔 0 근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막 이런 0 밖의 애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0 근처, 아주 근처에서만 내가 확인을 하면 돼. 그래서 너네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쭉쭉 그린 거지, 실제로 너네들이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할 때는 0 근처에서만 짧게 확인하면 된다 이거야. 만약에 여기는 그래프가 막 지 멋대로 이렇게 생겼어도 난 여기에서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내가 내 목적지 근처만 확인하면 된다. 너네가 수완치구에서 약속 잡아서 밥을 먹을 건데 굳이 저기 뭐 몽산치구나 뭐 이런 데를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의미랑 똑같은 거야. 목적지에서만 내가 확인을 하면 된다. 요것만 생각해 주면 방금 그 질문도 해결이 될 겁니다. 0 플러스 0 근처에서 오른쪽에 다가오는 거 확인해 보니까 어디로 다가가더라? 2로 다가가더라. 1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